그래서 오늘은 성감학원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셨고 그걸 직접 탈출도 하시고 하지만 그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폭력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서 온갖 그런 경험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 한인현 선생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제 제가 선생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선생님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한 5,000명 돼요. 거의 꽉 차 있어요. 한 4,800 몇 명이었나? 거의 저희 사람 ING 팔로워가 한 180명 되거든요. 180명, 160명 되는데 선생님 팔로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은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생활이 제가 볼 땐 되게 힘드세요. 지금도 힘드신데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정도 이루셨고 자녀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세요. 그런 경우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좀 사진 좀 설명을 좀 몇 장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첫 번째 사진은 선생님 어떤 사진인가요? 성감학원 그 실화로 바탕으로 한 그 영화 천벌이라는 제목으로 그 얼마 전에 12월 15일 날인가 15일 하고 16일 이틀 동안 가평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시나리오 예. 그거 다 형성이 돼갖고 이제 그 배우들하고 같이 예 그런 거 그런 모임입니다. 선생님이 이때 아마 시나리오 수정하는 것도 많이 좀 겸손하셨죠. 예. 내용 같은 것들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뭐 그런 것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수정도 하시고 지금 이 성감도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고요. 그 주연이 선생님 누구라고 하셨죠? 정광열 씨하고 이문열 씨 등 그런 분들 나중에 영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누구요? 뭐 할 말 있어요?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. 이게 사모님하고 딸하고 예. 근데 왜 졸업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? 딸님이 대학교 졸업 사진인데 네. 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성감학원 때부터 국가로 인해 갖고 그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.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. 6학년 다니다가 잡혀갖고서는 이 나이 때까지 뭐 졸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학교 다니고 이런 걸 갖다 많이 부러워하고 그런 걸 애들이 알고라며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라도 입고 기분이라도 한번 내봐라.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사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는 당연하죠. 성감학원 그 경험에 대해서 진짜 모르셨어요. 맞죠? 사모님도 모르셨죠? 몰랐죠. 모르다가 나중에 알려주고 싶지도 않았고요. 네. 왜냐하면 사회 인식이 그렇게 나는 억울하지만은 죄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회 인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알려주셨어요 갑자기? 한 번은 TV 보는데 이것도 재밌네. 이거 들어야겠네. 예.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네.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한 번은 어느 유치원인지 유아원인지 그 원장이 수녀인데 애기를 막 던지고 그런 걸 봤어요. 아동 폭력 관련된 예. 그런 거라든가 그 전서부터 이렇게 그런 사건 볼 때마다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. 성감학원에서 당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은연중에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자들은 촉이 좀 빠르더라고요. 그래갖고 자꾸 캐묻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실토를 하게 됐죠. 그 성감하고 그런 데가 있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다 한번 비밀로 하다 했었지만 한번 얘기하다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
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음.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지금 빨리 다 얘기해라고 막 꼬시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. 그러다 보니까 또 성감학원 탈출하고 또 노예로 또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삼천교육 얼마 있다가 또 삼천교육까지도 이렇게 가고 거기서도 도망 나와갖고서는 진영 1년 또 살고 또 갔다 나와서 또 그럼 사모님은 이 과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? 몰랐어요. 아무것도? 예, 아니 제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, 근데? 그거 몰랐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또. 오.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실토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됐고 그렇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랬어요. 이게 그 하지 이후에도 말라. 한참 동안. 예. 네. 그랬었는데 계속 이 네, 얘기를 해요. 했어요 잠깐요.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딸내미가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근데 한 번은 자꾸 엄마한테 좀 원망 섞인 말로 막 이렇게 투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 옆에 앉아 TV 보고 있다가 무슨 얘기인가 저기 자꾸 거슬리고 그러더라고요. 무슨 얘기 자꾸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. 자기 친구들은 뭐 한 달에 뭐 용돈 10만 원 받는 애도 있고 그 걔네들 아빠가 잘 살아서 그런지 뭐 20만 원 받는 애도 있는데 왜 자기는 한 달에 10,000원밖에 못 받냐고.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니까 철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게 했지만 이제 원망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빠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 아프더라고요. 근데 무슨 그런 걸 하면 자꾸 뭐 국가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혀졌다가도 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. 자꾸 국가가 원망스러워지고 그랬는데 뭐 국가가 원망스럽다 그래도 뭐 어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갖고선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애들도 이제 알아야 된다. 알아야지 적어도 부모를 원망하는 불효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. 왜 아빠가 돈을 못 벌고 그러는지 그거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. 이제 그런데 그때 애들 모아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아빠는 구조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그런 환경이다. 그럼 많이 벌 수도 없고 그나마 아빠가 건강했을 때는 니네들 먹여 살리려고 노가다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지 않냐. 적어도 니네들은 아빠 원망하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더라고요. 이제 당신은 창피하지 말라. 정작 창피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인권유린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이 창피한 거지. 왜 당한 그 가해자가 창피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왜 창피해야 되냐. 이제 떳떳해져라. 그런 소리 듣고 이제 용기를 그럴까 이제 그런 것도 없고. 그 저도 한 횟수로는 3년 됐지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 활동도 하게 되고.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그때 이제 말씀 처음 한 거네요, 그러면? 그때 처음 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딸이 말을 잘 들어요? 원망 같은 건 안 하는데. 원망은 안 해요? 네. 돈 얘기는 안 하고요? 네, 그런 얘기는 안 하고. 네.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 고등학교 들어가고자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갖고서는 오히려 이제 아빠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아, 사모님이 되게 훌륭하시네요. 제 입장에서 보면 천사 같은 사람 만난 거죠. 저 책에서도 사모님을 천사라고 쓰신 것 같아요. 읽은 것 같아요. 사모님을 잘 만났다고. 이게 근데
성감학원 나오신 분들 통계가 있는데 한 반 정도는 미혼 있습니다. 결혼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고 되게 그래도 그나마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딴 것보다도 이게 가정을 이루신 거 그거였죠. 그래서 그 딸이 작년인가 결혼을 하셨어요. 결혼하셔갖고 이렇게 손자도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? 손자. 네, 손자. 외손자. 외손자를 이렇게 예 있죠. 예, 좀 사진 좀 많이 준비하고 재밌는데 아깝다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 얘기를 좀 듣도록.